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대로 내려간 지 한 달 만에 2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부문 취업자는 14개월째 줄었고 실업자도 5월만 놓고 보면 현재 기준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많아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승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5월보다 25만 9천 명 늘었습니다. 2월과 3월 두 달 연속 20만 명 넘게 늘다 4월 10만 명대로 줄었던 증가폭이 다시 20만 명 위로 올라온 겁니다. 15세에서 64세까지 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을 뜻하는 고용률도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오른 67.1%로 1989년 통계 작성 시작 뒤 5월만 놓고 보면 가장 높았습니다. 1월 이후에 고용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선 기미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지만 다음 달 또 계속 고용률의 증감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낙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산업별로는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은 12만 4천 명, 숙박, 음식점업에서 6만 명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반면 양질의 일자리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취업자는 7만 3천 명이 또 줄었습니다. 벌써 14개월째입니다. 노인 취업자는 급증하고 경제의 미래화 중심인 청중년층 일자리는 줄거나 부진한 모습도 여전했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가 35만 명대로 전체 일자리 증가를 크게 웃돈 반면 20대는 3만 4천 명 증가에 그쳤고 30대와 40대는 각각 7만 명, 17만 명 넘게 줄어든 겁니다. 구직 활동 증가 탓이라지만 실업자 수도 지난해 5월보다 2만 4천 명 증가한 114만 5천 명으로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금융사에서 대출 얻은 뒤 소득이나 신용 등급이 올라 금리 낮춰달라고 요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12일부터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이 법상 권리가 됐습니다. 금융사는 고객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고객이 요구하면 답을 해야 합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차관급으로 승진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 창구를 찾았습니다. 그럼 대출금리 인하를 부탁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해서 제가 최근에 직장 내에서 변동도 있고 해서 실제 대출이 있는 손 부위원장이 승진에 따른 급여 인상 등을 반영해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한 건데 앞으로 이 같은 모습이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법 개정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이 이제 법적 권리가 돼 금융사들이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고객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사들은 또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10영업일 이내 수용 여부를 답변해야 합니다. 대출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소비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이 된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은 취업이나 승진, 기업은 재무 상태 개선 등에 따라서 금융회사의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금리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진 대출은 모두 17만 1천여 건, 이자 절감액은 4,700억 원입니다. 제도 개선으로 더 낮은 이자를 낼 수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계약 당시 높은 이자를 그대로 내는 사람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낮아진 금리로 계약을 다시 할 때 고객들이 은행을 찾지 않고도 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국내 공기업 중 마사회 등 세 곳 직원 평균 연봉이 9천만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36개 공기업의 지난해 정규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 마사회의 평균 급여가 9,209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전력기술도 각각 9,048만 원과 9,011만 원으로 평균 연봉이 9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36개 공기업 전체 직원 수는 13만 995명으로 1년 전보다 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과 제4차 협의회를 열고 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고용인원 15,000명, 입주기업 250개를 목표로 한 송도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고, 부산경제자유구역청은 친환경 자동차 부품 융합단지 조성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또 대구 경북은 로봇산업 직접화와 생활소비재 융복합 단지를, 충북은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각각 만들 예정입니다. 세계 경기 부진에 미중 무역 분쟁이 겹쳐 수출이 6개월째 줄었습니다만 그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이익을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품목 상당수가 고율 관세를 물면서 한국산 해당 품목의 대미 수출이 늘어난 겁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손해가 더 커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2,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던 미국은 지난달 다시 2천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관세를 10%에서 25%로 높였습니다. 그러자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 해당 중국산의 자리 일부를 한국산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미국의 고율 관세 대상 품목 수입이 25% 가까이 줄어든 반면 한국산은 20% 넘게 늘어난 겁니다. 해당 품목의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중국산이 3.6%포인트 하락했지만 한국의 점유율은 0.7%포인트 커졌습니다. 특히 가전과 섬유, 기계류에서 중국산의 점유율 하락과 한국산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경합도와 한국산 점유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반사이익이 기대가 됩니다. 대미 수출에 있어서는 자동차나 반도체, 가전, 휴대폰, 플라스틱. 반면 반격에 나선 중국의 미국산에 대한 보복 관세는 한국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쳤습니다. 중국의 한국산 해당 품목 수입도 6%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재 대상 품목의 대미 수출은 27억 달러 늘고 대중 수출은 15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이 분쟁의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1분기 전체 대중 수출 감소액이 작년 1분기 대비 111억 달러에 달해 32억 달러대에 그친 대미 수출 증가액의 3배가 넘기 때문입니다. 양국 간 무역 분쟁의 완화와 중국의 편중된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원자력 발전의 비중도 낮추자는 차원에서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에너지원이 바로 태양광이죠. 그런데 태양광 시설 시공업체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2년 전 완공된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2,200세대 가운데 1,700세대의 베란다형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습니다. 관리소 측은 세대마다 전력 소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조망권이나 이제 전망 때문에 이렇게 취소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들도 이제 주위에 설치된 세대를 보고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 그걸 깨닫고서 이제 설치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하지만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말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돈 많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 원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태양광 시설 설치를 놓고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을 추진하면서 위반업체 3곳을 적발했습니다. 애초 보급업체로 선정된 곳이 태양광 설비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맡긴 겁니다. 서울시는 아울러 계약 체결 없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업체를 포함해 7곳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키로 했습니다. 이 업체들이 지금까지 사전 접수한 물량에 대해서는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로 이관시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태양광 발전소 설치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한국전력의 전 임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전남에서는 4천억 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서울에 설치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는 모두 41,700여 개. 친환경을 위한 에너지 전환, 하지만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 업체가 시공한다면 나중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안마사는 현행법상 시각장애인들에게만 허용되는 직업인데요. 헌법재판소의 현행법 합헌 여부 판단을 앞두고 시각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주변인의 부축을 받고 다른 한 손엔 안마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팻말을 든 시각장애인들이 헌법재판소 부근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맹인만의 안마업권 합헌으로 보장하라!
이들은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시각장애인들만 안마사가 될 수 있는 현행의료법에 대해 합헌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2017년 말 해당 법은 합헌 판단이 내려졌지만 불과 5개월 만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 소원이 제기됐고 다시 헌재 결정 시점이 다가오자 거리로 나온 겁니다. 주최 측 추산 2,000명이 넘는 시각장애인들이 전국 곳곳에서 올라와 참석한 이번 집회는 땡볕에도 4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특히 타이 마사지 등 각종 마사지 영업 성행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는데 위험 판단까지 나오면 생존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록 시각장애를 가졌지만 살아갈 작은 희망이자 연약한 생계 수단에 불과합니다. 최저 생존권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시각장애인들은 2017년 만장일치로 합헌 판단을 내렸던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교체된 점을 언급하며 행여 다른 결과가 나오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최근 고령자 운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면허증 자진 반납 시 교통카드를 주는 지원 방안도 등장했는데요. 실효성이 있을지 김경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년 전 사고를 당한 후 운전대를 놓을지 고민을 시작한 81살 안영순 할머니. 조금 비킨다고 비킨 것이 이쪽을 안 보고 그냥 비키다가 난간에 부딪혀서 문짝이 떨어졌어요. 가끔 어쩌다 한두 번 했는데 그냥 안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때 괜히 남까지 피해주는 것 같고.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면허증을 반납하면 구청에서 10만 원짜리 교통 선불카드를 준다는 이야기에 결심이 섰습니다. 섭섭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연한 것 같아요. 그냥 반납해라 그러면은 잘 안 하잖아요. 그래도 그 준다고 하니까들 반납을 얼른 하게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잘한 거지 뭐. 최근 서울 일부 지자체 등에서 70세 이상 면허증 반납 고령자들에게 추첨으로 선불 교통카드를 제공하는 등 독려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저도 늦지 않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보다 많은 반납 신청자가 몰리자 서울 강남구청은 지난달부터 모든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선불 교통카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추첨제였던 2달간 반납 신청자가 200명 정도였지만 지난달 한 달 동안 187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6월 17일 이후 교통카드가 실지급되면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고 하반기에는 더 많은 고령 운전자분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 방지를 위한 예산 편성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대체로 올해 더위가 좀 빠르다는 느낌 많이 받으시죠? 때이른 더위에 보양식도 일찍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트들에는 벌써 대표 여름 보양식인 민어 장어가 나와 급등한 외식 물가를 부담스러워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한 대형마트에 여름철 대표 보양식 민어, 장어가 진열돼 있습니다. 올해 폭염특보 발령이 보름이나 앞당겨지는 등 5월부터 높은 기온이 이어지자 유통업계가 보양식 마케팅을 평소보다 빨리 시작한 겁니다. 집밥 열풍과 함께 매년 오르는 삼계탕이 이제 한 그릇에 2만 원 선을 넘볼 정도가 되자 외식 물가가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이 주 타깃입니다. 저렴하죠, 확실히 마트에서는. 여기 복날 같은 데 와보면은 다 그런 식품 사 먹지 밖에 별로 안 나가요. 앞당겨진 여름 탓에 보양식 재료 가격들은 벌써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10일 기준 생닭 1kg 소매가는 5,220원으로 1년 전에 4,700원보다 11%나 올랐습니다. 같은 날 기준 민어 가격 역시 킬로그램당 41,200원으로 한 주새 7,000원이나 치솟았습니다. 그러자 대형마트도 장어, 민어 할인은 물론 활전복을 마리당 최저 2,000원에 팔며 소비자 끌어모으기에 나섰습니다. 편의점들도 보양식 마케팅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매년 7월 보양식 도시락을 내놓던 한 편의점은 올해는 지난달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초복 시즌에 맞춰서 출시하던 도시락을 한두 달가량 일찍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보양식보다 구성도 알차고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부진한 경기 속에 올해 여름은 이렇게 더 다양해진 알뜰 보양식을 찾는 소비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이동훈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이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액수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데이터 뉴스에서 살펴봅니다. 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때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제도잖아요. 어느 정도로 증가했기에 데이터 뉴스에서 다루는 건가요? 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이 5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04억 원, 그러니까 24.7%가 증가한 7,587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참고로 구직급여 증가폭은 1997년 1월부터 작성이 됐는데 작성 이후 가장 규모가 큰 수치였다고 합니다. 네, 역대 최대 규모라는 뜻이네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받았길래 이렇게 규모가 늘어난 거죠? 네, 지난달에 구직급여를 수급받은 근로자는 총 50만 3천 명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44만 9천 명이었던 것보다 12.1% 증가한 수치인데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 4천 명으로 이 역시 7만 8천 명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지급액도 늘었습니다. 지난달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지급액은 150만 원이었는데요.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지급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수급을 받은 근로자는 물론 이 새롭게 구직급여를 신청한 근로자, 또 1인당 평균 구직급여 지급액까지 증가를 했다니 어떻게 이 세 가지 항목이 모두 증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고용부는 이 같은 원인에 대해 첫 번째로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는 지난달 1,366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만 3천 명, 즉 4.1%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12년 2월 이후 7년 3개월 만에 최대로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갑자기 큰 폭으로 늘어난 데에도 주요한 원인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우선 서비스업과 여성 50세 이상을 중심으로 한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이 서비스업은 지난달에만 50만 8천 명이 증가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서비스업 중에서 보건복지는 15만 1천 명, 숙박음식은 7만 2천 명, 전문과학기술은 4만 8천 명, 교육서비스는 4만 7천 명이 증가하며 이 서비스업 피보험자 증가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또 제조업 역시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가 찾아오는 상황이 영향을 미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천 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기타 운송 장비의 비보험자는 지난달 증가폭이 3,100명으로 늘며 제조업 중에서도 피보험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피보험자가 많이 증가한 데는 이러한 원인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1인당 구직급여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네, 구직급여가 오른 이유는 일단 최저임금 자체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구직급여의 상하한액이 꾸준히 오르자 구직급여의 임금 대체율도 올해 들어 61.4%까지 올랐는데요. 임금 대체율이란 근로자가 이직을 하기 전에 받았던 일일 평균 임금 대비 실제 지급을 받는 구직급여액의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2013년에서 2017년 평균 임금 대체율은 50%대를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구직급여는 꾸준히 오르는데 고용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직급여의 의미는 결국 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한 것이지만 고용 한파는 계속되고 이 지급액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 외에도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보험을 받아서 일정 기간 동안은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재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의 의미도 없어지고 재정도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보험을 통해 근로자들의 재취업이 이어질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